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 모음 2편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 요양비 나오면 특별현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암기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쉬운 암기법 영상 있습니다. 초초초 특급 추천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방문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네,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주 3일만 갈지 5일을 다 갈지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지 종료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입니다. 보기 2번 퇴직해도 보험급여 받을 수 있고요. 3번 당연히 제3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 사업장이 폐업해도 보험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면 경제적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을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고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고요.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관련되어져서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폐렴 그러면 폐 조직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만성기관지염은 문제에 항상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 그리고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에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은땀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식은땀입니다. 자, 당뇨병에는 고혈당, 저혈당이 있죠. 암기법, 쉬운 암기법, 그 다음에 쇼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저혈당만 보겠습니다.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밥은 잘 안 먹고 식사량은 감소하고 활동량은 많습니다. 그것을 본 두식이가 말하죠. 쉬어 쉬어 했죠. 여기서 나오는 두식이 할 때 식은땀 있습니다.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왼쪽 다리의 마비 2. 왼쪽 팔의 감각 저하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와 함께 좌측 뇌에서 담당하는 언어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입니다. 보기 2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입니다. 보기 1번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네. 보기 3번 외이도는요 건조해집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입니다. 장운동을 증가하는 음식을 삼가해야 되겠죠. 자, 보기 3번 설사를 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됩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입니다. 보기 3번 과일은요 잘게 잘라서 먹이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입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4.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연하곤란이다 라는 것은 삼키기가 힘든 걸 이야기해요. 그런 대상자에겐 네, 보기 4번처럼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입니다. 참고로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보기 3번 결핵 검사는 2,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입니다. 보기 1번 천천히 안정되게 동작을 해야 하고요. 2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하고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동안 쉽니다.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보기 3번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하고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합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는 거 잘 아시죠? 보기 4번 채소는요 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1.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정제로 세척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하면 변형되어지고요. 보기 2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2. 팔, 회음부, 다리, 몸통 3. 다리, 팔, 몸통, 회음부 4.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3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씻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 다리, 팔, 몸통하고 회음부는 제일 마지막에 씻기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그림을 봐두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가래, 대변, 소변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죠. 보기 3번 실수하기 쉬운데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거나 또는 중요한 거 젖은 걸레로 제거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입니다. 보기 2번도 헷갈릴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할 때에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그림판, 문자판 일때에는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야 하고요.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천리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서 했지요. 중증 나오면 악기 연주, 중학생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요. 보기 2번과 3번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보기 4번 우울증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입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왔다가도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침대는 벽에 붙여야겠지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4번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 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 둔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보기 4번과 5번처럼 질문하는 거, 물어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의 화상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고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를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입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라, 나, 가, 다, 마 2. 다, 라, 가, 나, 마 3. 나, 가, 다, 라, 마 4. 나, 다, 라, 가, 마 5. 가, 나, 다, 라, 마. 정답은 1번 라, 나, 가, 다, 마 입니다. 가 그림은 가슴 압박하는 거고요. 나 그림은 도움 요청, 다는 인공호흡하는 거죠. 라는 반응 확인입니다. 마는 자동심장 충격기죠. 그래서 반도가기 했습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이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재세동 2.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재세동, 심장 리듬 분석 3번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 5.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재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입니다. 쉬운 암기법에서 알려드렸죠.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압박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5. 재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입니다. 보기 2번 오빛 왼중격 했죠. 보기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300이 30대 백수의 이야기 했죠.
인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입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려주셔서 함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